2025년 하반기 주목해야 할 관심 섹터와 관련주를 제공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허브경제TV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요, 엔캠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전지 애들이 나쁘지는 않습니다. 2차전지 종목들 전반적으로 괜찮은 모습을 계속해서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에코프로 머티나 BM이나 이렇게 좀 꼬리를 달긴 했지만, 이게 추세가 무너졌다라고 보기도 어렵죠. 여전히 하고 있다?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우리가 2차 전지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이유 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계속해서 언급을 했던 것은 결국은 1년 전, 2년 전까지만 해도 2차 전지 배터리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기차 이쪽에 좀 치중이 되어 있었던 것들인데 얘네들이 뭘 할 수 있다고 했죠? ESS로 넘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좀 정해져 있는 또는 좀 제한되어 있는 이 영역에서 이만큼 확장이 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봤기 때문에 2차 전지가 이렇게 움직이는 것들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봤던 거죠. 우리가 그동안에는 2차 전지든 배터리든 간에 계속 밀렸던 이유가 조금 돈을 벌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적 나오면 적자야. 더 적자야? 더 적자야. 그러면서 이렇게 밀려서 내려왔던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 구간 라인에서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뿐만이 아니라 다른 데서도 돈을 벌 수 있겠는데 그런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실적이 실질적으로 좋지 않게 나온 것도 있고 오늘 에코프로도 실적은 나쁘지 않았고 BM도 좋았죠. 그러면서 얘네들이 지금 이 전기차라든지 이쪽만이 아니라 ESS에도 돈을 벌 수 있는 어떤 루트가 만들어졌구나. 그러면은 전기차에서 나오는 손실을 여기에서 메꿀 수 있어. 그리고 흑자로 전환할 수 있어. 이런 기대감들이 지금 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차 전지는 우리가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볼 필요는 있어요. 다만 지금 뉴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 이거 왜 이러죠? 보시면은 아시겠지만은 점유율을 놓고 보면은 우리나라가 중국한테 좀 많이 밀리는 건 맞아요. 중국 같은 경우는 전기차 그 시장 배터리 시장이 올라갔고 우리나라는 8.1%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격차가 계속해서 좀 벌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기술력이 월등히 좋아서 진짜 고품질의 배터리를 만들어 가지고 중국 시장을 중국이 못 따라올 정도의 기술력이 있느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또 기술력만 놓고 보면은 중국이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전기차 시장에서 밀릴 수는 있지만 이 조금 새롭게 나오는 그 부분이죠. 새롭게 나오는 ESS 시장에서는 그래도 조금 열심히 한다라고 하면은 좀 어느 정도의 위치를 조금 뺏기지 않고 좀 차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전기차 시장은 어쩔 수 없겠지만은 이 ESS라든지 아니면 AI라든지 데이터 센터로 연결되는 이런 키워드들은 미국이 또 중국을 또 강하게 또 견제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조금 더 할 수 있다? 유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직 중국이랑 미국이랑 관세 전쟁이 끝난 거는 아니죠.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100% 이상의 관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미국도 마찬가지겠고 서로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조금 미국 시장으로 좀 진출한다라고 했을 때는 좀 유리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3대 기업들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SK온 얘네들 중요하죠. 미국으로 진출을 하고 미국에서 이제 털어잡고 그러면은 괜찮을 것 같고 지금 LFP 배터리라든지 아니면 ESS 쪽에 들어가는 배터리 요 부분들에 대해서 이 3대 기업들이 굉장히 좀 신경을 쓰고 있더라 보시면 되겠죠. 근데 우리 엔캠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전해액을 만들어서 파는 회사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유럽 시장은 전기차 시장이 조금 커지고 있기는 해요. 근데 말씀을 드렸듯이 전기차 시장이 아예 소멸이 되거나 그런 거는 아니고 진짜 한 2년 전, 3년 전에는 너무 가파르게 올라간 거지. 전기차 시장의 그 수요가 줄어들었거나 아니면 시장이 줄어들었다 이거는 아니거든요. 그냥 말 그대로 이거예요. 그냥 꾸준하게 천천히 올라가고 있는 우상향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2025년도에 전기차가 100대라고 하면 2026년도에는 110대가 될 거고 2027년도에는 120대가 될 거고 이런 식으로 전기차는 꾸준하게 성장을 하면서 내연기관차를 대체하는 모습이 연출될 거예요. 우리가 생각을 했던 1년 사이에 25%, 30%, 40% 전기차 시장이 성장한다. 이런 느낌이 이제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뭐 엔캠 같은 경우도 일단은 뭐 유럽에서 유럽이 일단은 그 트럼프가 있는 미국보다 자동차에서 배출가스 부분에 대해서 더 엄격하게 관리를 하고 있죠. 뭐 트럼프는 뭐 전기차보다는 뭐 우리 석유 많은데 내연기관차 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탄소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그렇게 신경 쓰는 대통령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유럽에서 조금 더 많이 팔리는 이유는 결국은 유럽에서 이제 자동차 배출가스, 탄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관리를 하고 있다 보니까 내연기관차보다는 전기차 쪽으로 넘어가는 부분들이 미국보다는 조금 더 크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라고 했을 때는 여전히 중국의 배터리가, 중국이 그 전기차가 좀 더 커지고 있다라는 거, 그게 조금 문제인 거죠. 영국 같은 경우도 일단 전기차 같은 경우 보조금이라든지 유럽도 보조금을 좀 주거나 뭐 세금을 좀 깎아주는 모습이에요. 미국 같은 경우는 한 7,200달러인가요? 7,800달러인가 900달러인가 이 보조금을 없애는데 유럽은 여전히 보조금 유지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뭐 엔캠은 이제 배터리 속에 있는 전해, 그러니까 액체 같은 거를 만드는 기업인 거 여러분들 뭐 이제 다들 아실 거라고 좀 봅니다. 전액은 전기차 배터리가 잘 작동해주게 하는 어떤 하나의 재료다, 중요한 재료다. 일단 프랑스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이 엔캠이 지금 어디 하나에만 딱 집중한 게 아니라 굉장히 좀 다방면으로 진출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유리하고, 지금의 이 진출되어 있는 이 포지션을 놓고 보면은 굉장히 저는 괜찮다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저는. 프랑스에도 이제 기가팩토리의 전액 공급을 좀 시작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폴란드 공장에서 만들죠. 얘네도 유럽에도 공장 있잖아요. 폴란드 공장에서 만들어서 전액을 프랑스에 있는 대형 전기차 배터리 공장으로 보낸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같은 유럽 내에서 만들어서 폴란드가 여기 있으니까 프랑스는 여기 있을 거고 이렇게 보내면 되는 거죠. 뭐 여기 있는 아시아 쪽에서 만들어서 여기 있는 유럽 대륙까지 가는 이런 루트가 아니다 보니 배송비라든지 아니면 운송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들도 어떻게 됩니까? 더 저렴하게 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가격 경쟁력 부분에서 원가를 절감을 할 수 있는 부분이니 결국 이제 전액을 다른 데서는 뭐 100원이면은 이 엔캠은 95원이라든지 조금이라도, 아주 조금이라도 좀 저렴하게 팔아서 가격 경쟁력 부분에서도 유리할 수 있는 거죠. 프랑스 덩케르크 이 부분도 이제 공장을 새롭게 짓는 거죠. 그래서 연 한 17만 톤 정도의 전해액과 2만 톤 정도 재활용할 수 있는 전해액 재활용 화학물질, 이런 부분이겠죠. 이것도 이제 만들 계획을 갖고 있다라고 합니다. 현재는 이제 폴란드랑 헝가리 쪽에 전액 공장이 있고요. 거기다 이제 프랑스에 있는 그 덩케르트까지 공장이 완성이 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유럽에서만 3가지 공장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3개의 공장이 있는 거니 유럽 대륙에서는 웬만한 것들은 유럽 안에서 만들어서 유럽 안에서 팔 수 있는 부분이다. 일단은 뭐 이렇게 놓고 본다고 했을 때 유럽은 유럽, 중국은 중국, 미국은 미국, 각각 격파할 수 있는 이런 생산 기질이 다 있다라는 거니까 되게 좋아요. 되게 좋아 보입니다. 물론 이제 얘네들이 이 엔캠이 돈을 막 벌거나 그런지는 못하죠. 지금 실적만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에도 막 흑자를 유지하는 그런 부분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능성은 좀 높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시장이 조금 더 풀린다든지 아니면 2차 전지라든지 뭐 ESS 이런 배터리 정도의 시장이 조금 더 활성화된다라고 하면은 더 좋을 수도 있을 거라고 좀 봅니다. 결국은 이제 현지에서 생산해서 현지에서 판매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뭐 아시아에서 미국으로 가든지 아니면 뭐 아프리카에서 유럽으로 가든지 이런 루트가, 이거를 이제 운송할 수 있는 루트가 굉장히 짧아지는 것은 이거를 운송할 때 필요로 하는 뭐 어떤 운송비라든지 이동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뭐 등등등등이 다운이 될 수 있는 거고, 이것들은 결국 이제 가격들이 다운될 수 있는 부분들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어저께도 말씀드렸듯이 엔캠이 계속해서 뭐 시비를 한다든지 전환사채를 한다든지 뭐 안 좋은 얘기들이 조금 있기는 해요. 그쵸?
콜옵션을 활용해갖고 계속해서 뭐 돈을 굴린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들이 있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보여주고 있는 차트의 움직임이라든지 엔캠이 지금 최근에 계속해서 뭔가 이제 긍정적인 뉴스들을 좀 많이 내보내고 있거든요. 이것만 놓고 보면은 나빠 보이지는 않아요. 물론 이제 우리가 2차 전지를 놓고 본다고 했을 때 더 좋은 종목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더 좋은 종목이 많은 것도 사실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엔캠에 어떤 미련을 갖고 있다든지 엔캠을 나는 되게 좋게 보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이게 물론 이게 정답이다 정답이 아니다 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은, 뭐 이게 그렇다고 해서 틀린 오답이다 라고도 말씀드리기 어렵죠. 예, 요거는 이제 판단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달라지는 거니까는, 일단은 지금 요 정도의 액션들을 놓고 본다고 했을 때 앞전에서 보여줬던 추세를 돌릴까라는 물음표보다는 일단 돌릴 가능성이 높은데 라고 판단되는 그런 움직이는 건 맞아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매매를 하실 때 좀 참고를 해보시면 어떨까. 지금 우리가 이게 고점이고 여기가 저점이에요. 기술적 반등은 요 정도 라인 정도까지 나와주지 않을까? 이렇게 본 거고, 정말로 좀 크게 간다라고 하면은 뭐 고점과 저점의 중간 원조를 한 25만원 요 정도까지도 볼 수 있긴 할 건데, 이 2차 전지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전반적인 시장의 분위기도 우리가 좀 봐야 되겠죠. 그래서 기술적으로 어떻게 움직이느냐라기보다는 업황의 분위기를 먼저 확인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허브경제TV 공식 채널은 여러분들 좀 보고 싶어하는 뉴스들보다 좀 봐야 되는 뉴스들을 좀 집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내용들을 좀 보시고 매매를 하신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여기 입장하는 방법도 굉장히 간단하거든요. 영상 댓글에 링크가 있잖아요. 클릭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끝났어요. 굉장히 간단하죠. 아직까지 이용을 안 하고 계시는 분들은 지금이라도 좀 들어오셔서 내일부터라도 여러분들 이런 정보들 가지고 한번 매매를 해보세요. 아니면은 매매하실 때 이런 부분들 정보를 좀 보시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도 뭐 시장에 참여해 보시면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